즉, 운이 좋은 사람이란 자기 운을 다 쓰는 사람이고, 운이 나쁜 사람은 자기 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네, 여러분 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운이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최대 창고형 할인점 코스코의 공동 창업자인 짐 시네갈 회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짐 시네갈의 경영 철학과 나심 탈레브의 행운에 속지 마라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서요. 오늘 나에게 맞게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오는 행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운 때문이었다. 저는 매체에 거의 출연하지 않는 탓에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곳곳에 있는 거대한 창고형 매장, 코스코는 누구나 알 것입니다. 가전제품부터 식료품까지 엄청난 양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지요. 저는 38세였던 1983년 시애틀에 코스코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약 40년간 미국 경제가 수차례 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코스코는 한결같이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했지요. 우리 회사는 창업 이래 40년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850개 점포, 약 3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국제 유통기업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매출은 28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달릴 듯 이야기했지만 제 인생과 사업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은 재난, 고난, 악전고투의 연속이었지요. 그때는 뭘 해도 잘 풀리지 않아 늘 괴로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중고차 딜러 회사에 들어갔지만 입사 10개월 만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 후 재취업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방랑의 나날이 시작되었지요. 밤낮이 바뀌어 살아가는 한마디로 타락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30세를 앞에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때 눈길이 머문 곳이 각지에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한 할인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악착같이 모아놓은 전 재산 약 1억 원을 과감히 투자해 시애틀에 25평밖에 안 되는 가격파괴라는 이름의 소형 창고형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진열해 놓아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한 달에 250만 원인데 매출은 하루에 12만 원도 안 될 정도였지요. 소매업에 도전한 것은 지식도 경험도 인맥도 없던 저로서는 인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도박이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일푼이었던 제가 28조 원 규모의 기업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자수성가 경영자이자 사실상 거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코스코를 시작할 당시 미국 전국의 할인점이 중소규모까지 합쳐 수만 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시 업계 전체 매출의 절반 먹는 금액을 지금 코스코 혼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이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경영자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어느덧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운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의 총량은 비슷하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운은 단순히 재수가 좋다라고 할 때의 재수와는 다릅니다. 지금도 제가 그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회장님은 정말로 운이 좋았네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행운이 특별히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주어진 운의 총량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운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운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이란 자기 운을 다 쓰는 사람이고 운이 나쁜 사람은 자기 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행운을 부르는 행위, 불운을 부르는 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이 좋지 않을 때 발버둥 치거나 남을 탓하면 운이 현저히 나빠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 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최대화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에는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불운을 최소화시키고 행운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나쁠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돌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인생과 사업의 운을 최대한 활용해 왔습니다. 운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운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운을 직접 탐구하거나 진지하게 거론하지 않지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물론 자연재해 등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은 사람의 인식 범위를 뛰어넘는다라는 주장을 굳이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결과를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운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운이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대한 진실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항상 운의 강력한 힘에 휘둘리면서도 어떻게든 저의 운을 통제해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극복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았고 그 덕에 지금의 저와 저희 회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을 운의 산 증인으로 내세우려 합니다. 운이라는 산대륙으로 진입하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경영을 배우려고 작은 중고차 딜러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황당한 곳이었죠. 사고 차량을 수리해서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정도를 겨우 마련해 간신히 계약서를 쓰려는 손님이 있었는데 상사가 저에게 그 손님이 친척에게 빌려서라도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내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 이런 회사는 그만두자라고 결심했을 때 회사는 파산해버렸습니다.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회사가 망하다니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운을 더 주었습니다.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운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뻔뻔한 장사를 하는 회사는 대부분 독재형 경영자가 이끄는 악덕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악덕 기업에서 일하면 운이 막혀버립니다. 저 역시 이런 짓만은 평생 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지요. 그 후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기술도 인맥도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고른 선택지가 장사였죠. 그쯤 전국에 할인점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매장에 들어가든 무뚝뚝한 점주가 손님을 힐끗 볼 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한 마음으로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코스코의 원형이 된 할인점, 가격 파괴를 개업하고도 한동안 크게 고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 그대로 맨주먹뿐인 문외한인 싸면 뭐든지 팔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니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었지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창자를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활로를 찾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2001년에는 노조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매장이 마비되었지요. 또 5년 후인 2006년에는 코스코 창고에 연속 화재 사건이 발생했지요. 심지어 같은 해 12월에는 지점 중 한 곳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 직원 2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대로라면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지요. 결국 내 인생도 끝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워서 발버둥치고 끙끙거리며 고민했습니다.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정신이 없었지요. 말 그대로 창자 밑바닥을 쥐어짜듯 필사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궁리했습니다. 해결책을 궁리할 때는 문제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부터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전 모래시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모래시계처럼 목이 좁아져 흐름이 정체되는 곳을 병목이라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이런 병목이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고 싶은데 병목에 걸려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그 지점만 통과하면 문제가 단숨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매일 창자를 쥐어짜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벽을 스스로 빠져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불붙은 사고 회로에서 좁은 틈을 빠져나갈 방법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도하면 멋지게 들어맞아 새로운 성장과 확대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회사가 이룬 성공의 역사는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회사라도 40년 연속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독특한 전략도 어디까지나 기적의 필요 조건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기적의 충분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40년간 끊임없이 격변과 격동을 겪었습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꾸준히 매출과 수익이 늘어난 것은 창업자인 제가 운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는 지금 만 75세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보다 훨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빈털터리가 되기도 했고 엄청난 공황에 빠지기도 했죠. 인생 경험으로만 보면 실제 나이의 5배인 370년치의 경험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횟수와 그 진폭이 보통 사람의 5배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운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운이 좋아도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에서 연속으로 이기기 어려운데 그거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운과 단기적인 재수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부와 같이 단기적인 운이 재수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인생과 사업의 중장기적인 운은 사람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은 과학이다. 운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요즘은 제목이 운을 붙잡는다 또는 운을 지배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책을 서점에서 자주 봅니다. 그러나 저의 체험에 비추어 말하자면 운은 붙잡는 것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그릇이 되어 다가가는 것이죠. 행운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도 튕겨나갈 뿐입니다. 어떤 인생에나 행운과 불운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운이 순풍이 되느냐 역풍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개인의 능력과 정신력 등으로 운의 역풍을 극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섣불리 발버둥 치지 말고 기다렸다가 운이 좋아졌을 때 순풍을 타고 단숨에 상승하는 것이 필승 패턴일 것입니다. 운의 흐름을 잘 읽으려면 운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고 운 레이더를 촘촘히 돌려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안테나의 감도가 떨어져서 행운이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충만한 상태로 안테나를 세워야 행운이든 불운이든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테나건 레이더건 전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원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 내면에 갖춰진 혹은 길러진 운의 실제감입니다. 운을 종잡을 수 없는 환상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하는 기운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늘 운이 함께한다고 인식하는 힘, 즉 운을 믿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운의 실제감이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둘 것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행운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비관론자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시도 횟수가 훨씬 높으므로 성공에도 빨리 이릅니다. 위험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이루려고 항상 시도하는 긍정적인 도전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느 시대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려면 우선 도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인생도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막 창업했을 때는 전문 기술이나 특기는커녕 돈도 연고도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도 저는 늘 주제넘는 목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만큼 큰 꿈에 도전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주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꿈꾸기만을 좋아하는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나는 잘 될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솟아났을까요? 벽에 부딪혀 고뇌하고 발버둥 치는 와중에도 여기저기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을 열심히 모으면서 온 힘을 다하다 보니 저의 운이 그렇게 터졌나 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큰 수의 법칙을 아시나요? 통계학과 확률론에서
중요한 기본 법칙으로 많은 기업과 산업에 응용됩니다. 큰 수의 법칙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표본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에 가까워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룰렛을 돌렸을 때 특정한 숫자가 나오느냐 마느냐 우연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돌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38분의 1에 가까워지지요. 카드를 뽑아 특정 무늬가 나올 확률 역시 뽑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각각 4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도전 횟수가 늘면 확률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전 횟수가 줄어들면 룰렛에서 특정한 숫자가 나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카드에 특정 무늬가 나오냐 마느냐가 우연에 좌우됩니다. 룰렛이라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고 카드라면 같은 무늬가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요. 이렇게 통계의 변동성이 커지면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단기적 재수가 이런 운을 말합니다. 현명한 분들이라면 눈치챘겠지만 앞서 말한 운의 경영, 즉 중장기적 인생의 운 통제가 큰 수의 법칙에 기반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론을 과학적으로도 자신있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표본수가 많을수록 운을 키우는 행위가 무엇이고 막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계속 도전해 표본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운을 최대화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라. 그러면 행운이나 불운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선의 방법은 행운을 최대화시키고 불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불운이 찾아왔을 때 초조해진 나머지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무리수를 두기 쉽지요. 그러나 섣불리 움직이면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불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불운이 찾아왔다 싶으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나 자신을 억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불운을 견디고 나면 행운이 옵니다. 앞서 제가 진폭을 언급했지만 이전에 경험한 불운의 크기에 비례해 이후에 겪을 행운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엔진을 활짝 열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 행운을 최대한 증폭시켜야 합니다. 운을 다 쓰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죠. 물론 동굴에 칩거한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지내서는 안 됩니다. 꾸벅꾸벅 졸아서도 안 됩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용히 관찰하며 뇌에 쥐가 날 정도로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봄이 돌아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역전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뇌는 동굴 속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뇌를 최대한 가동하면 다음에 찾아올 행운을 감지하는 안테나도 예민해져 운이 바뀌는 시점, 즉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흐름이 왔다라고 느껴질 때 곧바로 공격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경험상 이렇게 동굴에서 탈출한 직후에는 거의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동굴 속에서 낙관적인 상황에서부터 비관적인 상황까지 온갖 상황을 정해 작전과 전략을 짜고 또 짰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서 실패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운과 불운의 선순환 패턴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인생에서든 사업에서든 머지않아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시대든 위험을 회피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며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면 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면 계속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현대에는 위험을 감수하든 회피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뜻밖의 행운과 불운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견실한 직장으로 인기를 끌었던 은행도 줄줄이 경영 위기에 올려 대규모 재편을 계획하고 있지요. 물론 은행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보수적인 대기업에 취직해 소시민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 불확실한 세상에는 뜻밖의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쾌활하며 실력을 우선하는 기업을 골라 지원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해 과감하게 창업을 해도 좋아요. 스스로 고른 길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 보십시오. 운의 여신은 그런 사람에게 미소 짓는 법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위험이다. 저는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젊을 때부터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위험을 피하고 그럴싸한 곳으로 안일하게 머물고자 하는 마음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해왔지요. 위험을 회피하느라 행운을 다 놓치고 나서 놓친 고기일수록 커 보인다 라며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운을 앞당기는 방법. 숙려단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심하고 실행하라는 뜻인데 숙려만 하고 단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리기만 하고 건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행 숙려를 지향합니다. 우선 결심하고 실행한 다음 곰곰이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단행은 도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오르기 어려운 산에 도전하려면 등산하기 전에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공포에 질려 등반을 포기한다면 계획은 탁상공론으로 끝날 것이고 등반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산에 직접 올라가면서 자기 계획을 검증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악의 사태를 피할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개척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설령 도전에 실패해도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전의 보람과 실패의 후회를 느끼며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래서 재도전은 만인 것입니다. 이때 얻은 교훈을 양식으로 삼으면 다음번에는 숙려의 수준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고 결국 운의 선순환이 일어날 대운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의 장점. 젊은 시절 4년 정도 백수로 살 때도 저는 혼자만의 혁명을 꿈꾸고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고독이라는 말은 멋지지만 현실은 전혀 멋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썩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절망감과 고독감에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인생의 순간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평생 그렇게 괴롭고 외롭고 황폐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 중독적인 절망감에 비하면 이후에 제가 했던 무수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어쨌든 50년 전에 저를 만난다면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고 말없이 꽉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정말 잘했어. 정말 잘 견뎠어.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4년간 맛본 절망과 고독감은 이후 제 인생을 지탱하는 방파제이자 에너지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영자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용케 잘 살아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겸손도 자학도 아닌 진심입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저런 쓸모나 특출난 재능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치명적인 위기를 넘기면서도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도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온 마음과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에너지까지 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온 힘을 다해 도전한다면 행운은 결국 여러분을 도울 것이니까요. 그것도 아주 크게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변화가 가장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붕은 햇빛이 밝을 때 수리해야 한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깊게 만드는 시간,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